3조는 저와 여기 오늘 두 번째이신 임지영 선생님 2년 전에 소개받고 오늘 두 번째 오셨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조은석 사장님은 삼성 반도체에서 오래 계시다가 개인 사업하고 계시고요. 김동경 선생님은 공무원 생활 30년 하셨다고 해요. 지금 회사에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저는 34년 교직 국어교사 하다가 명퇴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전부터 이 과제를 받고 내가 배우는 목적이 뭘까? 저는 정말 뭐만 있다면 쫓아가는데 왜 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길게 말하면 힘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뭐냐면 지적 호기심 충족이에요. 제 호기심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다양한 분야를 다 알고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가면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올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10시까지 또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니까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다양한 걸 아는 것이 배우는 기쁨이고 세 번째는 만나는 즐거움이 만나는 즐거움이 뭐냐면 사람도 만나고 학문도 만나고 예술도 만나고 또 교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랄을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이게 현대생활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자기 얘기도 하면서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김동정 선생님의 얘기인데 어느 비디오를 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쫙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 기자한테 질문해봐라. 오늘은 한국 기자에게 특별히 질문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다 꿀먹은 덩어리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중국 기자가 제가 하겠다 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은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다. 잠깐 기다리고 양해를 구하자. 근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하는데 유창한 영어로 절절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기자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브리핑하는 것만 막 한 거 아닌가, 요약만 한 거 아닌가. 정말 들으면서 뭔가 의문점에 이렇게 캡처 마크를 막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물음표와 느낌표. 학교 가기 전에 난 오늘 뭘 배울까? 오늘 가서 이런 게 궁금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배웠어. 이게 드디어 그런 거야. 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나눠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과연 나쁜 것만인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을 배워라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중국의 교육도 거의 외우면서 하는 거고 인도에서는 오히려 9구단이 아니라 19구단을 외우라고 하는데 과연 주입식은 X고 토론식과 이런 거만 OK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인성교육도 그냥 학교 교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데 과연 인성교육의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교사 중에는 부자격 교사가 있다라는 말도 하시는데 부자격 교사를 뽑는 이유는 뭐냐. 인성은 체크를 못하느냐. 일단 지적으로 교대를 갈 수 있고 사대를 가시는 그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서 애 하나 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키웠느냐.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어떻게 과연 키웠느냐. 우리가 돌잡이나 백일상 했을 때 과연 내가 뭘 잡기를 바라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부모의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정 제가 코칭을 임정 선생님이랑 할게요. 선생님의 자녀분 중에 대학생이 국비 장학생으로 청담동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국의 대학원 유학을 가 있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주입식 교육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필요한 데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 있다고 다 서울대 Y대 스카이가 오래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다시 한번 교육의 목적을 도출해 봤을 때 우리는 국민교육 현장이 국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조은석 선생님 사장님 말씀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산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는 그거보다는 행복해질 개인을 먼저 더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문을 아직 안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가 중국에 대한 특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저기 강좌로. 근데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유학을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난 돌아가야 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겉으로 보는 중국의 모습하고 실제로도 중국의 모습이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세계인들은 행복해질 권리를 찾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다 그래놓은 것 같아요. 전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며칠 전에 뭘 봤냐면 애가 죽었어요. 외고애가. 제게 여기 외고애고 같아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유서에다가 4글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제 됐어? 하고 쓴 거예요. 이제 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엄마가 원하는 성적이 여기인데 여기를 올린 직후에 죽은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부속품이다. 근데 부모는 왜 이렇게 시켰을까? 그 아이가 인류대 나오고 취직 잘하고 뭐 결혼 잘하고 그러면 돈 많이 받으니까 경제적인 기본이 깔리면 부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 잃은 부모가 얼마나 불행할까라고 생각해보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뭘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다. 과연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평생을 해도 그 일이 정말 나는 밤을 새워서 해도 그 일이 즐거워. 그렇다면 그 일에 보수가 좀 적고 남들이 생각할 때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기쁘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공익적인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부모부터 또 교사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일단 기본은 저는 중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행복의 조건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른이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물론 판단하기 전에 경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잘못된 건 돌아오겠다. 이런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부터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 말씀과 더불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